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본능적으로 정답을 찾게 도와주는 본능한국사 진재 선생님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10회 모의고사를 여러분들 치시고 난 다음에 또 이제 해설을 듣게 되시는데요. 지금까지 나름대로 이론도 열심히 들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들, 다른 직렬들 쭉 한번 풀이도 한번 좀 들으셨고, 그리고 이제 10회까지 이렇게 좀 오셨는데,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지치지 마시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가지고 피치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시간이 지금 여러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공부하시는데 제일 두려운 것은 말 그대로 진짜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움 느끼시지 말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잘 해오신 그런 한번 과거 한번 되돌아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힘든 고비 많이 넘기셨겠지만 그래도 좀 더운 그런 날씨 이런 것들 잘 이겨내시면서 마지막 마무리 하셔가지고 꼭 합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풀이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18문제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과연 이제 이 18문제 중에서 거의 한 90점 이상 이렇게 좀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좀 실수로 외적으로는 좀 안 틀렸으면 하는 바람이 제 그런 솔직한 바람인데요. 약간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문제를 그동안 좀 많이 풀어보시고 이렇게 했던 분들은 유사한 형태의 그런 문제들이구나 이런 것들도 좀 보이고 하실 겁니다. 그럴 때 조금 더 기시감 느껴지고 이런 문제들을 더 정확하게 내 걸로 좀 만들어주시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가나 시대의 사회상과 유적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선사 시대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고조선 또는 철기국가와 관계된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반드시 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준비를 튼튼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니까 도구의 뼈나 뿔로 만든 뼈도구, 뗀석기 이런 이름 좀 나왔죠? 그럼 분명히 요거는 구석기라고 하는 걸 아실 수 있겠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고인돌이 나왔으니까 요거는 분명히 청동기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보니까 덕천 승리산에 있는 승리산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천 전말동굴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원 두루봉동굴에 있는 흥수아이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구석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은 맞는 말이고요. 니은에 금속을 다루는 전문 장인이 나타나고 사유재산 제도가 발달했다. 그렇죠. 계급이 나타나고 이런 내용이 청동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반달돌칼과 구멍 뚫린 돌자기 이런 것들 사용했던 거는 역시 청동기 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나라고 해줘야 되겠는데 요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서울 암사동하고 황해도 봉산 지탐리 요거 말고 또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게 부산 동삼동 이런 것들 생각나시죠? 평양 남경 유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신석기와 관계된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 기억과 니은 두 가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좀 한번 가볼게요. 자, 2번 문제. 가나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봅시다. 자,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이런 말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둑질한 자는 12배 얘기가 좀 나왔네요. 그 다음에 뭔가 가부장적인 이런 요소가 있죠. 그럼 요거는 분명히 부여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좀 배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구급이라고 할 말이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천군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니까 벼릅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네요. 그래서 요런 여기 또 소독 이런 말 나왔으니까 요거는 또 사만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가 부여고 나가 사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왕아래 상가 고추가 이런 대화가 있었다. 그럼 요거는 고구려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농사가 흉년이 들면 국왕을 바꾸거나 죽이기로 했다. 그럼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부여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고요. 연맹왕국 형태. 그죠? 제천 행사는 5월, 10월. 그렇죠. 요거는 또 사만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리을에 보니까 동이 지역에서 가장 넓고 평탄하다. 그렇죠. 이게 또 부여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가가 우리 부여였고 그다음에 나가 사만이었으니까 한번 찾아보면은 니은 같은 경우에는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도 요 얘기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 두 가지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좀 한번 가세요. 자, 요 문제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넣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구려 기역왕 때 전진해서 승려 순독 얘기가 좀 나왔는데 불상과 불경을 전하였다.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그러면 기역 같은 경우에는 소수림왕이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백제니까 침유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디귿 같은 경우에는 신라 불교가 눌지왕 때 묵고자 생각나시죠? 묵고자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소장 때 다시 고구려에서 승려 아도가 전하였으나
리을 왕 때 2차 돈의 순교 후에 비로소 공인되었다. 자, 그러면은 이 리을이 바로 버풍왕이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2차 돈의 순교, 목에서 밀키스 나왔다. 이런 얘기 이제 생각나시죠? 자, 먼저 1번에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다. 그러면 이 내용은 장수왕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에 수도를 사비로 옮기고 남부여라고 했다. 그럼 이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왕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황룡사를 짓고 9층 목탑을 건립했다. 자, 그러면 황룡사라고 하는 거를 짓는 시기는 요거는 실제적으로 황룡사 절을 짓는 건 진흥왕 때라 보시면 되고, 역시 이런 것들을 이제 9층 목탑을 건립을 좀 완성을 할 때는 또 나름대로의 선덕 여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내용도 분명히 이 디귿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법령을 반포하고 상대등 제도를 설치했다. 병부 이런 것도 생각나시고, 울진, 봉평, 신라비 이런 것들도 역시 버풍왕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이런 내용들 하나씩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거 나올 때 한번 써보시고, 이 왕의 업적이 뭐지? 이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은 소순왕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눌지왕 같은 경우에도 남들 또 숨겨진 얘기, 박재상 얘기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밑줄 친 이것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좀 물어봤는데, 짐은 평범한 가문 출신으로 분에 넘치게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 왕에 올랐고, 그리고 제위 19년 만에 사만을 통일했고, 이제 왕위에 오른 지 25년 되었는데 이미 몸이 좀 늙어져 가지고 이런 거를 후대왕에게 뭔가 쓴다. 자, 이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애와 함께 같이 나왔던 이제 훈요 10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훈요 10조 내용을 한번 좀 보면 옳지 않은 걸로, 연등의 팔간 행사를 축소합니까? 아니면 성대히 엽니까? 그렇죠. 성대히 연다. 요 내용이 좀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풍수지리사상 존중하고 서경을 중요시 여긴다. 요 말이 상당히 또 중요한 용어죠. 자, 그 다음에 간언을 따르고 참언을 멀리하며 하여 신민의 지지를 얻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좀 편안하게 한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 훈요 10조와 관계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개념, 이 축소할 것, 요걸 얘기했던 거는 바로 시무 28조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를 성종이 보고 나중에 축소하다가 나중에 폐지까지 시켰다가 현종 때 다시 부활된다. 이런 내용을 좀 배웠습니다. 그죠? 자,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가 누군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임금이 교지를 내렸는데 지금 그의 제자 김일손이 찬수한 사촌에 부도덕한 말로 선왕의 일을 터무니없이 기록했다. 보니까 요게 김일손이라고 하는 이름이 제일 큰 힌트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우리 사화 중에서 김일손이 누구의 제자였던가요? 그렇죠. 김종직이었죠. 그럼 김종직과 관계된 그런 내용이니까 이 사화는 바로 무사화. 조의제문이라고 하는 거, 요게 문제가 되었던 글이었죠. 그죠? 의제에 대해 가지고 뭔가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글을 김종직이 지었는데, 김종직이 죽고 난 다음에 역시 이 김일손이 요거를 올리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 반대해서 이게 연산군이 결국 이 김종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김일손을 제거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죽은 시체 한 번 더 죽인다. 부관참시 이런 내용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거 한번 보시면 조의제문을 지어서 무호사의 원인이 되었다. 그렇죠. 이 말 맞는 말이고요. 자, 길제학통을 잇는다. 그렇죠. 맞는 말인데 세조 때 정계에 나갔고 중앙정계에 진출했던 게 바로 성종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 한번 잘 기억해 주시고, 이것도 맞는 말이 됩니다. 중앙정계, 언관직 이런 거 하는 게 바로 성종 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제자들이 과거를 통해서 주로 3, 4 언관직에 진출했다. 그렇죠?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4번에 국가 여러 행사 규범을 담은 국조 오례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요걸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설명 한번 좀 해보면요. 원래 이걸 세종 때 한번 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허조라고 하는 인물에게 이거를 좀 해줘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 못했어요. 허조가. 그리고 다시 세조 때가 돼가지고 요때 강희맹이 또 이 나라의 5가지 절 길내, 가래, 빈내, 흉내, 군내 이런 것들 이 국조 오레이를 이제 한번 짓다가 요걸 또 다 완성을 못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이제 성종 때 가가지고 요때 이제 신숙주하고 우리 숙주나물 아시죠? 해동제국기 그다음에 정척 이런 인물들이 중심돼가지고 결론적으로 좀 완성했던 게 그게 바로 국조의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조의례는
만들게 된 거는 훈구파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사림이 아니라 훈구라고 하는 개념을 같이 기억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4번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6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번 문제. 자, 다음은 조선 후기 붕당 정치의 전개 과정에서 일어난 내용인데 남인이 집권하는 계기가 된 사건을 모두 골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또 가볼까요? 요게 1차 예성 논쟁하고 2차 예성 논쟁 둘 다 현종 때 있었던 사실이었죠. 현종 때인데 자의 대비가 상복 입는 기간 요거 가지고 얘기를 좀 했었는데 1차 예성 논쟁에서는 서인이 상복을 1년 얘기해서 결국 남인이 3년 얘기해서 서인이 1년으로 이겼다. 이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 2차 예성 논쟁 같은 경우에는 서인이 9개월, 남인이 1년 이렇게 해서 남인이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차 예성 논쟁을 다른 말로 우리가 기해 예성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2차 예성 논쟁을 갑인 예성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기갑 이렇게 좀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이제 환국 얘기가 좀 나와 있는데 경신왕국이라고 하는 이 사건 경기갑 할 때 이 경신왕국 허적이 제거된다 이런 내용을 배웠죠. 서인이 우세해지는 그런 왕국이었고 기사왕국 같은 경우는 또 장옥정, 장희빈이 나왔죠. 그럼 요거는 남인이 이기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숙빈 최씨 그래서 이 영조의 엄마 그렇죠? 이렇게 해서 등장하는 인현왕과 보기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 서인이 다시 이기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요때 노론과 소론이 분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하나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인자의 난 같은 경우에는 또 영조 때 일어났던 이인자는 소론이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나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요런 것들도 하나 좀 보겠습니다. 자, 경신왕국 그 다음에 기사왕국 갑술왕국 자, 이거 뒤에 무고의 옥이 있었죠. 장희빈 사약받는 이런 내용도 하나 좀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하나 더 정류독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류독대. 이 정류독대는 이명이라고 하는 이 당시에 영의정이 숙종하고 같이 얘기를 좀 하면서 아, 지금 경종이 왕이 돼야 되는데 애가 몸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좀 영조로 왕을 좀 앉히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조금 했다가 결국 정하지 못하고 결국 숙종이 또 좀 있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류독대라고 하는 개념은 영조가 왕이 되기를 좀 얘기를 좀 나눴던 이런 내용이 바로 정류독대다. 이런 용어도 하나 좀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또 혹시나 해서 하나 더 얘기하는데 이 경종 때 가서 일어나는 경종이 왕이 됐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신임사화라고 하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신임사화. 그러니까 신임사화 할 때 신자가요. 요게 신축년. 그다음에 임자가 이게 이민년인데 1721년하고요. 그다음에 1722년에 걸쳐 가지고 요때 노론하고 소론 중에서 노론이 결국 소론에 의해서 또 당하게 되는 요런 사건이 바로 이 신임사화 요런 말이 좀 나오니까 다른 말로 신임사옥 요렇게 얘기를 좀 하거든요. 경종 때니까 경종은 소론이 밀어서 왕이 되었다. 요거 하나 기억 좀 해두시고 이 신임사화 요런 용어도 하나 알고 계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종이 조금 있다가 재위한 지 얼마 안 돼서 일찍 죽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영조가 왕이 되고 그리고 이인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그죠? 이인자가 분명히 경종의 죽음에는 뭔가 노론과 그 다음에 영조가 베이스에 깔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인자의 난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정답을 좀 한번 좀 찾아보신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남인이 집권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니까 니은과 리을 두 가지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좋겠습니다. 자, 7번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국시대 어느 나라의 수치와 관계된 이 네모안의 근거는 여러분들이 분명 한 번 정도는 다 봤던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보니까 새는 포목 명주실과 삼, 쌀을 냈는데 풍융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서 받았다. 요거와 함께 한수, 한강 얘기하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동북 여러 부락인 가운데 15세 이상 된 자를 징발하여 위례성을 수리했다. 아, 위례성 얘기 좀 나왔네요. 그러면 이 내용은 백제에 대한 그런 부역에 대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백제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좀 잡아주고 자, 그러면 1번 한번 볼까요? 1번에
남중국 및 외와의 무역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이런 표현이 좀 나와 있는데 특히 이런 외화 무역을 제일 활발하게 했던 나라가 바로 또 백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에 한강 유역을 차지한 뒤에야 당항성을 통해 가지고 중국과 직접 교역했다. 자, 이 내용 나오는 거는 역시 이제 진흥왕 때 요걸 차지하게 되면서 신라가 중국과 교역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죠? 요건 신라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요. 자, 3번에 보니까 승려 해자 얘기 나왔죠. 그러니까 해자, 그다음에 해관, 담징, 그렇죠. 이런 이름 나오면 요거는 고구려에 대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관료전과 정전, 정전지급 이런 표현이 나왔네요. 그럼 요거는 성덕왕에 대한 그런 내용이니까 요거는 통일신라 시대의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거는 남중국과 외와 무역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이런 내용이 바로 또 백제와 관계된 내용이고 남중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남조 생각을 좀 할 수 있겠죠. 남조의 양과 교류했다. 이런 내용도 우리가 좀 배웠던 거 같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이 제일 올바른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8번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정책이 시행된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걸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양력의 폐단이 심해서 백성들이 살 수 없을 지경이니 이제 군포를 영구히 한 필로 이런 말이 제일 큰 힌트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군포를 영구히 한 필로 감한다.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이게 바로 균역법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 이게 바로 영조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무군관에게도 한 필씩 거둔다. 선무군관포. 그다음에 어장세, 선박세 이런 얘기들 좀 나오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게 분명히 이제 결작 이런 것들까지 같이 이어지는 내용인데 자, 문제를 보니까 다음 자료에 나타난 정책이 시행된 원인을 물어봤습니다. 원인. 그죠? 그러니까 1번에 결작세가 신설되면서 부담이 농민에게 전가되었다. 이거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결과. 그래서 나중에 지주들이 내기 싫으니까 맞죠? 1결당 또 미국 2두를 내는 게 결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농민에게 전가, 소작동에게 전가를 좀 해 나가는데 요거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지금 찾으라고 했으니까 1번에 많이 낚이셨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럼 2번에 호포제가 실시되는 거는 요거 흥선대원군 때죠. 그죠? 요거. 자, 그 다음에 3번에 신해통공은요 1791년인데 요때는 정조 때잖아요. 정조 때. 그러니까 요게 더 뒤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감령과 병령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군포를 막 거두면서 군포 부담이 실제적으로 이런 모습이 방군수포제라고 하는 불법적인 모습이 정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인으로 바뀌는 이런 형태가 나중에 군적수포제 이렇게 군포도 빌내고 나름대로 또 군역을 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부담은 상당히 농민들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 요것 때문에 결국 균역법이 실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0에서 이런 것들을 거뒀다라고 하는 것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고요. 자, 9번으로 한번 좀 가보면 신라의 골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좀 물어봤습니다. 자, 먼저 1번 한번 보니까 아찬과 일길찬은 경해벼슬에 오를 수 있었다. 이런 말이 좀 나왔는데 아찬이라고 하는 저 인물은 바로 6등급이죠. 그죠? 6등급. 그 다음에 일길찬이라고 하는 이 등급은 7등급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둘 중에서 아찬이라도 정확하게 좀 아셨고 만약 그 위에가 대아찬이라고 하는 5등급이라고 하는 걸 좀 아셨으면은 좀 더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싶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 위쪽으로는 진골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애는 역시 육두품. 그 다음에 진골 이런 애들만 여기까지 또 올라올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럼 1번에 아찬과 일길찬은 경해벼슬까지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럼 경해벼슬에 오를 수 있다 얘기했으니까 이 경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차관직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유사한 것 중에 이제 실랑 이런 이름과 함께 실랑과 경 이런 것들은 결론적으로 오를 수 있는 사람이 육두품이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물론 진골도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아찬과 일길찬은 경해벼슬에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출진 성분으로 볼 때 아찬과 일길찬 이런 사람들은 진골과 육두품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1번 맞는 말이고요. 2번에 보시면은 육두품은 등란이라고 해서 뭔가 진골 다음에 가는 신분이고 얻기 어려운 자리다 이런 내용인 거죠. 2번도 맞는 말이고요. 자, 3번에 복색, 옷 색깔의 기준은 신분에 따라서
자, 자단비록 이런 표현 나오는 거는 요거는 고려에 대한 고려 광종 때 만들어진 그런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자비, 푸노 생각나시죠? 자색, 비색, 청색, 노란색, 황색이다. 그죠? 요게 들어와야 되는데 요게 틀렸네요. 이 골품제에서. 자, 4번에 가옥의 규모와 장식물 수레 등의 신라인의 일상생활까지 규제하는 기준이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니까 3번이 좀 틀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다음으로 10번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고려시대의 사회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자, 이 내용에서 여러분이 좀 틀리신 분들은 용어가 아직까지 정리가 좀 안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비원이라고 하는 이름은 고려에도 있고 조선 초에도 있었죠. 하지만 활인서라고 하는 이름은 고려에는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활인서라고 하는 이 용어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좀 못 잡아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고려라고 하는 용어가 좀 나왔다. 그죠? 자, 상평창, 그 다음에 의창, 요런 이름 나왔고, 해민국, 요런 이름들은 고려에도 있고, 조선에도 있는 그런 이름인데, 이 활인서라고 하는 개념은 요건 조선만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 활인서가 만들어질 때가 이제 이름 자체가 활인서로 바뀌었지만, 요런 활인원, 요런 개념이 태종 때 있었던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더는 이런 활인서는 세조 때 또 요런 이름으로 또 바뀌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문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상평창은 물가 조절 기관으로서 곡식과 포의 가격이 내렸을 때 사들였다가 값이 오르면 싸게 내다 팔았다. 그렇죠. 물가 조절 기구다. 이런 내용을 좀 배웠고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의창은 빈민을 도와줌으로써 유교 정치 이념의 명분을 살림과 동시에 농업 재생산의 활동을 원만하게 하려고 하는 사회정책이라는 설치되었다. 원래 흑창이었었는데 이게 이름 자체가 의창으로 성종 때 가서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왕건 때 만들어졌던 게.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동서 활인서는 유랑자의 수용과 구유를 담당했다. 활인서 이 이름 자체가 대비원이라고 한다면 조금 맞을 수 있는데, 그죠? 활인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 조선에 해당되는 그런 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해민국, 요게 나중에 고려까지도 있는, 조선까지도 있는 어떤 의료와 관계된, 의학과 관계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자,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그는 그 모양대로 도구를 만들어서 화엄경의 일체 무해, 요런 얘기가 나왔네요. 무해. 아무 거리낌 없다. 거리낌이 없다. 요런 용어로서 무해인은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난다 라고 하는 문구를 따서 이 무해라고 하는 이름을 좀 지어서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나무아미탑을 요것만 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극락에 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분명히 보니까 삼국유사라고 하는 이름이 좀 나와 있고, 그럼 분명히 이 내용은 삼국시대 때 내용 중에 한 명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삼국 고구려백제 신라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은 바로 원효죠. 원효. 그러니까 원효는 또 통일신라 사람이죠. 신라 중에서도 통일신라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에 부석사 창건하고 해동 화엄종의 시조가 되었다. 요 사람은 바로 의상이야. 의상. 그죠? 의상. 자, 이번에 천태종을 통해서 교종의 입장에서, 그렇죠.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하는 이 천태종 하면은 또 의천이 되겠죠. 요건 고려 승려고요. 자, 그 다음 화쟁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죠? 화쟁. 그래서 보니까 중간파의 어떤 부정적인 내용이라든지 유식파의 긍정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렇게 가지 말고 서로 싸우지 말고 화쟁이라고 하는 걸로 가자. 서로 싸우지 말자. 이런 내용이 바로 역시 원효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법화신앙, 뭔가 참회 이런 걸 좀 강조를 좀 하는 백년결사라고 하는 이름이 좀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내용 자체가 바로 이 5세에 대한, 그렇죠. 원묘 국사인 요새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정답 찾아보면 답은 3번이 되겠는데, 이런 중간파의 부정론이나 유식파의 긍정론 뭐 이런 용어까지는 여러분들 좀 안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죠? 화쟁 이런 단어를 좀 보시면서 이런 용어 십문 화쟁론 이런 말을, 화쟁 싸우지 말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12번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다음 유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색이 푸른데 사람들은 이를 비색이라고 하고 근년에 들어와서 제작이 공교해지고 광택이 더욱 아름다워졌다. 그러면서 이제 술병의 형태는 참외와 같은데 위에는 작은 뚜껑이 있고 마치 연꽃에 엎드린 오리 모양 같다. 자, 보니까 비색 얘기가 좀 나왔죠. 12세기 중엽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이게 바로 상감청자라고 하는 겁니다. 고려청자 중에서 상감기법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상감청자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1번 강진하고 부안이라고 하는 곳이 상당히 유명한 도요지다. 그죠? 이런 거 배웠고요. 왕실과 그 다음에 관청 및 그 다음에 귀족들이 주로 사용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2번에 이거 관청이라고 좀 고쳐줘야 되겠다. 그죠? 관청에. 그래서 귀족들이 주로 사용했다. 그렇죠.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니까 송나라 사신 서긍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름다움을 상당히 좀 극찬을 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것도 맞는 말이죠. 이거와 함께 또 아름다움을 극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전칠기 이런 것도 우수성을 좀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신라 말기 상감청자 아니죠. 상감청자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12세기 중엽부터 나오니까 이 내용이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도자기 얘기 짧게 한번 좀 해보면은 마지막으로 도자기 얘기 중에서 11세기 중엽 정도에 요때 고려의 그런 독창성, 고려 청자가 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세기 중엽 정도가 딱 되면은 요때 빛이 색이 나는 나름대로의 그런 상감기법, 상감청자라고 하는 게 나온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3세기 이제 원간석기부터 해가지고 요게 이제 조선 초까지 나오게 되는 게 이게 분청사기죠. 분청사기는 화장을 했다 이런 느낌 좀 나죠. 화장. 그래서 약간 좀 색깔이 탁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6세기가 되면은 나오게 되는 게 바로 백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이후에 16세기 이후에 17세기 여기서부터 해서 이후로 좀 가게 되면서 어떤 청화백자라든지 그죠? 청색 코발트빛을 띠는 그런 청색 청화백자나 아니면은 진사백자나 아니면 철사백자 그러니까 산화 동을 이용하는 그런 진사백자나 산화 철을 이용하는 철사백자 이런 것들은 색깔이 붉은색이고 그죠? 그 다음에 청화백자 같은 경우는 색깔 자체가 청색이겠네요. 그죠? 이런 내용이 쭉 순서대로 한번 정리가 돼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금방 12번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한번 좀 보면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좀 물어봐서 자, 요거 내용 확실하게 이제 좀 이해되셨으면은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번에 이런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좀 물어보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으로 좀 한번 가볼게요. 자, 조선 전기의 과학 기술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1번에 세종 때 경복궁에 간이대를 축조하고 간이, 혼이 이런 거 생각나시죠? 천체 관측기구. 자, 그래서 간이를 설치했다. 맞는 말이고요. 자, 태조 때 고구려의 천문도를 바탕으로 해서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좀 나왔네요. 자, 그래서 이게 돌에 새겨졌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배웠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세종 때 장영실 등이 물시개인 자경루 요거하고 해시개인 앙불구 요걸 제작했다. 이것도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태종 때 토지 측량 기구인 인지하고 규형 요런 것들 그죠? 요런 것들은 바로 세조 때 만들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인지하고 이제 규형 이런 것들은 세조 때 만들어지는 토지 측량하는 그런 기구들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 틀렸다. 봐주시면 되겠네요. 세조로 좀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14번으로 좀 한번 가볼게요. 조선시대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좀 물어봤습니다. 자, 1번 보니까 정도전은 성리학에만 국한하지 말고 다양한 사상을 포용하였으며 맞는 말이죠. 자, 그리고 특히 춘추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중요하게 했다. 근데 여기서 춘추가 아니라 정도전은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서 주나라의 예법인 주례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 조선사회 모순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통치체제 정비와 수체제 개혁 이런 걸 좀 주장했던 인물은 바로 이죠. 신만양병설이라든지 아니면 수미법 이런 것들을 좀 건의했던 인물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18세기에는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모두 다르다. 보니까 본성이 다르다라고 했죠. 그럼 요거는 인물성 이론. 요게 바로 호론이었죠. 호론. 그래서 저번에 우리 외울 때 호, 노, 이 인물성 이론. 그죠? 요게 노론에서 나오는 호론과 낙론 중에서 호론, 그래서 호노이 이렇게 우리 좀 외웠고요. 자, 그다음에 낙론 얘기가 좀 나왔는데 보니까 이거는 본성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바로 인물성 동론이 되겠네요. 인물성 동론. 그래서 요게 바로 낙론이 되겠습니다. 그죠? 요것도 우리가 기억하는 게 낙노동 이렇게
낙노는 노론이면서 인물성 동론이다. 이렇게 좀 배웠었죠. 자, 3번이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유영원하고 이익하고 한 명 더 정약용 나와야 되죠.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김정희가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김정희는 나중에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추사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더는 이제 금석관록. 금석관록은 진흥왕 북한산 순수비 이런 것들 좀 해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더는 바로 이 세안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죠. 귀양 가가지고 그렸던 이 그림 세안도까지 같이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정희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요거는 정약용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정답은 그래서 맞는 답을 찾아보면 3번밖에 될 게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15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근현대사 내용으로 좀 왔는데요. 자, 다음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국은 부산 등 개항장에 일본인이 와서 통상을 하도록 허가한다. 조선국 연해 도서 암출을 조사하지 않아 매우 위험하니 일본국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보니까 이런 조규 내용이네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조일, 수호, 조규 요거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안에 대한 측량 이 해안 측량권이라고 하는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런 불평등 조약적인 그런 내용이라 볼 수 있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일본국 인민은 본국에서 현행되는 화폐들로 조선국 인민이 소유하고 있는 물자 교환할 수 있다. 보니까 조규 부록이니까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이라고 하는 게 좀 나오네요. 그죠? 요거 둘 다 역시 마찬가지로 76년도에 이제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좀 풀어보면요. 기억에 청을 의식하여 조선을 자주국으로 인정했다. 그렇죠? 청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을 의식을 해서 조선을 자주국으로 인정했다. 이게 바로 1조 내용으로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조선을 일본의 속국이다 이렇게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선을 자주국으로 인정하는 건 청을 견제했기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개항장 밥 10리까지 외국인의 왕래를 허가했다. 간행이정 이런 표현 좀 쓰게 되는데 거류지를 결국 10리로 이렇게 좀 정했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뒤에 82년도가 되면 조일, 수호, 조규, 속약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속약 때 가가지고 이때 제물포 조약이 이제 맺어지면서 같이 맺어지는 건데 이모군란 이후에 그때 10리가 50리로 가고 그 다음에 추후에 몇 년 있다가 100리로 확대가 된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던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부산, 원산, 인천 여기까지만 나왔으면 좋은데 그 이상 오바죠. 맞죠? 그래서 삼포 3개 항구를 좀 개항한다. 이 내용은 맞는데 군산, 마산은 좀 빼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초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바로 부산의 초량을 말하는 거죠. 전관 거리를 설치하고 수출입 상품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일본은 무관세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관세. 나중에 이제 관세로 갈아타게 되는 거는 83년도에 가가지고 조일 통상장정 이런 거 맺을 때 그때 관세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정답 찾아보면은 기억과 니은 두 가지만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죠?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으로 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16번에 보니까 기억에서 리을에 들어갈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좀 모두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우리가 신하로서 섬기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으니까 분명히 이런 나라는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청나라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이건 청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이제 무엇을 더 친한 것이 있겠습니까? 니은은 우리에게 매여있던 나라다. 삼포해란 이런 말 나왔죠. 임진왜란. 이건 보면 일본이네요. 일본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디귿 보니까 우리가 본래 모르던 나라인데 돌연히 타인의 권유로 불러들였다가 이런 얘기가 좀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싫어하고 미워할 처지에 있는 나라가 아닌데 왜 얘만 미워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바로 러시아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죠. 자, 그래서 이만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썼던 영남 만인소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분명히 기억은 청, 리을은 일본, 디귿은 미국, 그 다음에 리을은 러시아. 그래서 친중국, 결 일본, 그 다음에 연 미국 이런 표현을 좀 썼었죠. 그래서 이 내용과 관계된 걸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기억에 보빙사는 기억에서 청이라고 하는 나라 하면은 아니죠. 여기는
미국에 가는 게 보빙사다. 그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은의 조사찰단은 또 일본에 가는 거였죠. 그래서 일본의 문물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이라든지 각종 기관들 보고 왔던 이런 내용. 니은은 일본이니까 맞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영선사로 이제 김윤식이 이끄는 유학생 일행은 디귿에서 무기제조법 이런 거 배우는 건 텐진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청이라고 해야 되는데 요게 틀렸네. 기억으로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리을에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는 구실로 불법적으로 검도를 1885년부터 해서 87년까지 점령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은 니은하고 리을 두 가지가 답이 되겠네요. 그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7번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요거 가기 전에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면 영남 만인소 이거와 함께 만원 척사소 또는 척사 만원소 이렇게 얘기를 좀 하는데 척사 만원소 자 이런 이름 나오면 여기 이제 홍제학이죠. 홍제학이라고 하는 인물하고 하나 더 여기에 이만손 이런 인물들은 위정척사 중에서 1880년대 때 나오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개화에 대한 정책 요거에 반대하는 그런 운동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16번의 답은 3번 이렇게 좀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개화정책 반대운동. 자, 17번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다음은 1910년 전후의 저술의 좀 일부인데 옳은 것을 한번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보겠습니다. 자, 가해 보니까 처음 보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이런 질문을. 그죠? 이런 낯선 거를 좀 바로 한번 잡아봅시다. 고대에 대해 가지고 좀 얘기를 했어요. 고대. 그래서 불완전한 역사라도 이를 상세히 살피면 동국 주족 단군 후에 이런 말이 좀 나왔죠. 그래서 실제 자치가 뚜렷하거늘 무슨 까닭으로 우리 선조들을 헐떠듬이 이에 이른가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이게 바로 독사신론의 신채후가 이제 썼던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당시에 대한매일신보에 글을 연재를 쭉 한번 했었는데요. 이 신채호는 이 독사신론 작성을 했던 거를 가지고 나중에 뒤에 가가지고 좀 책으로 또 나오게 되는 내용 두 가지가 조선상고사라든지 그 다음에 조선사 연구초 이런 것들이 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난가사상, 화랑도 정신 이런 내용들이 바로 또 신채호와 관계되는 거고 하나 더 정리하면 신채호는 의열단 선언이라고 하는 거를 또 작성하죠. 의열단 선언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조선 혁명 선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조선 혁명 선언 요런 표현까지 같이 좀 잡아주시면은 혁명 선언 여기까지 생각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채호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좀 한번 했고요. 자, 그다음에 나에 보니까 옛사람이 말하기를 나라는 멸할 수 있으나 역사는 가히 멸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대개 나라는 이런 말 나라는 형체고 역사는 정신이다. 그죠? 자, 그러면서 보니까 혼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네요. 그럼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은 바로 박은식입니다. 박은식. 자, 박은식은 한국통사라고 하는 글에서 이 민족의 혼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좀 강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한국통사 말고 하나 더 기억을 좀 하신다라고 한다면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그죠?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라든지 그 다음에 대한민국 2대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이 된다든지 그 다음 하나 더 한다라고 한다면 박은식은 양명학을 연구를 했었죠. 양명학 중에서 뭔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걸로 좀 갈아탄다. 그렇게 해서 유교 구신론 유교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변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서 좀 얘기했던 게 바로 박은식 선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먼저 기억, 가의 저자는 유물사관. 그렇죠. 이런 말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유물사관은 백남훈 선생이 있었죠. 백남훈. 그죠? 백남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회경제사학자였잖아요. 그죠? 사회경제사학 백남훈. 요게 기억은 아니네요. 자, 니은의 가의 저자는 민족정신은 난가사상. 난가사상. 이런 표현 나왔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나의 저자는 양기탁의 추천으로 제국신문의 주필을 지냈다. 이 박은식은요. 제국신문의 주보를 지냈던 게 아니라 양기탁이 추천해서 대한매일신보에 주보 역할을 좀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글도 쓰고 막 이렇게 좀 했었는데 하다가 나중에 장지연이 신라병성대곡을 발표했다가 정간을 먹었다 이게 풀려서 나중에 또 황성신문에 이런 것들을 또 관리를 좀 하는 그런 인물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디귿도 틀렸네요. 자, 리을의 나의 저자는 1925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에 취임했다. 그래서 2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인물이 바로 박은식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 한번 찾아보면은 니은하고 디귿 두 가지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18번 문제. 자, 현대 문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현대는 통일 관련된 문제가 하나 정도 이제 나올 때가 좀 된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것들 한번 좀 잘 엮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기별 남북한과 관련된 주요 정치 사안인데 기억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80년대 때 이산가족 고향 방문 막 얘기가 좀 나왔네요. 그죠? 85년도에 있었던 이 사건이라든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하는 게 91년 이제 9월 달에 있었죠. 그죠? 자, 그리고 6.15 남북 공동선언이 또 2000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사건들이 몇 년에 있었는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6.15 남북 공동선언이죠. 이 내용이 바로 2000년하고 이때는 김대중, 김정일이라고 한다면 2007년 같은 경우에는 또 노무현, 김정일이 또 만났었죠. 그러니까 기억은 여기 들어갈 수가 없고요. 자, 니은에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이게 바로 72년도에 있었던 7.4 남북 공동성명인데 나중에 이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자주와 평화와 민족 대단결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사인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북한이 더 이상 연락도 안 오고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 유야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거 이유가 되면은 나중에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남한 같은 경우에는 유신헌법 이런 게 만들어질 때가 바로 1972년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독재용으로 좀 쓰더라라고 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보니까 남북 적십자 회담이 개최됐다. 이게 그렇죠. 71년도에 있어가지고 이 민간 차원에서 하는 거를 조금 확대해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된 게 그게 우리 7.4 남북 공동성명이한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이게 이제 89년도에 이 자주평화 민족대장결을 자의적으로 북한이 좀 해석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이걸 자주와 평화 그 다음에 요거를 민주로 바꾸면서 나오게 되는 그 용어가 바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좀 한번 좀 봤는데요.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니은하고 디귿 두 가지가 여기 70년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문제 18문제를 쭉 한번 좀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가시려고 좀 한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우리가 좀 공부했던 그런 문제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기출 문제들을 한번 좀 보시면서 내가 지금 어디가 좀 취약한지를 한번 좀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는 계리직 꼭 사회분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풀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출력해가지고 계리직 사회분 중에서 취약한 부분이 내가 지금 좀 어딘지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찾아서 더 추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꼭 합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셔서 꼭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의 합격은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믿고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꼭 합격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